자, 일단 뭐 얘기를 할 게 뭐 딱히 앞쪽에는 없고, 뭐 9번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이게 식에 대한 정리거든. 9번 식에 대한 정리. 식에 대한 정리가 뭐냐면 이게 AN과 SN이 같이 엮였단 말이야. AN과 SN이 같이 엮였는데, 자, 일어나세요. 힘내 얘들아. 자, AN과 SN 관계식에 대한 얘기고, 이거를 AN의 식으로 바꿀 것이냐 SN에 대한 식으로 바꿀 것이냐,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고, 밑에를 보니 AN이 조금 더 우세하니 이거를 SN 대신에 SN-를 써서 그냥 뭐 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계산을 이제 조금 줄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이 계산이 좀 있어서 그냥 뭐 요거는 감안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딱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일단 이제 V2가 직선이잖아. V2가 직선이니까 직선이면은 굳이 적분을 하지 않고 직선이면 사다리꼴 삼각형의 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깔끔하죠. 그래서 요 10번을 풀 때는 그냥 뭐 그림만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잠깐만, 흰색이 없네. 해설하고 다른 부분만 내가 좀 설명을 할게. 어차피 너희들 해설 받았을 테니까 그 해설에는 그냥 적분으로 풀어놨어. 얘를 풀어낼 때 직선에 대해서 절편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mx, mt 빼기 4에 대해서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가 10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v1을 적분하면 10이 나와서, 그래서 음수 쪽에서만 이렇게 될 때, 사다리꼴 면적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시고, 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에다가 여기 2 집어넣으면은 2m 빼기 4, 뭐 그냥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이동 거리니까 면적을 구해줘야지. 뭐 삼각형의 면적 두 개 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분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n분의 4라고 해서 뭐 삼각형 면적으로 구하시는 게 깔끔해요. 계산 양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자, 뭐 요거는 요 정도 얘기하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점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빼기 함수라고 하는 거 있지. hx라고 하는 게 fx 빼기 gx. 실제로 요 빼기 구조에 대한 이제 식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어쨌든 얘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얘에 대한 영, 뭐 이런 근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고 뭐 미분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빼기 구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뭐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 11번의 구조를 이렇게 딱 볼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등차 수열의 구조에 있어서 가와 나에 대한 구조를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AN 빼기 BN 구조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문제풀이가 조금 깔끔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C1을 절대값 C1이라고 그랬구나. 이게 5. 그 다음에 C, M이라고 하는 게 0. C에 M 더하기 1이 어디가 큰 거야? 음수. C에는 이제 AN과 BN이 뭐 등차 수열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요걸 이제 CM에서 0이고 CM 더하기 1이 음수가 되니까 M에서 CN이라는 이제 등차 수열, 직선의 일부가 되는 애는 여기가 M 더하기 1이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5가 돼. 뭐 어쨌든 공차 입장에서 본다면은 공차가 정수야. 얘도 정수고 정수인데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내는 그 칸수를 이제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걔네들을 뭐 이제 뭐 두 개씩 감소를 한다고 친다면은 5, 3, 1 마이너스 되니까 0이 되는 애가 없어요. 뭐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5, 4, 3, 2, 1 0 이렇게 해야 이런 게 되는 거지. 한 개가 더 있다?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대충 찍어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제일 좋아. 이게 베스트야. 왜냐면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AN과 BN이 결정이 돼 있는 거라서 여러 개 AN, B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하나 찾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 더 뭐 있게?
5, 0, 마이너스 5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조건에 위배가 돼요. 조건에 위배가 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m이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안 돼. m이 3보다 큰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걸 다시 풀 때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이걸 초정밀하게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시험을 진짜 막상 볼 때는 일단 답을 맞추고 봐야 되잖아. 누구나 똑같아. 그 답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 대충 찍어서라도 답이 나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맞췄어. 그러면 좋지 당연히. 근데 집에 가서는 이제 맞췄으니까 나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 맞춤 문제도 한 번 더 봐야 돼. 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조를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CN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세팅을 하는 이런 이유는 이제 빼기 함수라는 구조에서도 나온 거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구조로 계속 낼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 fx가 f 프라임 x 아니다. 기억 정확히 안 나네. 이렇게 해놓고 f 빼기 f 프라임 x를 해놓고는 f1이 f 프라임 1 뭐 이렇게 나온 기출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빼기 구조란 말이야. 요거 이제 쉬운 버전이 이런 거지. fx가 f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f1이 0 요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냥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다항함수가 나오면은 이제 1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듯이 이걸 이제 f하고 g의 관계든 f하고 f 프라임이 되든 이쪽으로 넘겨서 얘가 이렇게 되는 구조에 빼기를 해서 0이 되는 이런 빼기 구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f만 내기에는 이제 너무 쉽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빼기 구조를 많이 만듭니다. 뭐 더하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이게 CM을 못 잡더라도 얘네들을 통째로 생각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 정도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뭐 산수예요. 얘에 대해서 이게 지금 5, 4, 3, 2, 1 되면 마이너스 n 뭐 이런 구조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어차피 1을 집어넣은 게 5니까 양수가 돼서 여기가 양수라는 게 아니고 여기 C1이 양수가 되는 거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양수가 돼요. 그래서 A1 빼기 B1이 5가 되는 거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bn의 시그마를 걸어서 an 넘기고 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딱 구조로 봤을 때 m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합이니까 5, 4, 3, 2, 1 얘네들을 합쳐서 뭐 an 더하기 bm까지 얘네들에 대한 앞쪽에 대한 합을 그냥 뭐 이제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뭐 부분은 뭐 알아서 해보시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하나 때문에 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 이게 하필 지난 시간에 내가 대충 설명해갖고 좀 안타까웠는데 이거 그냥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자,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산에 대한 테크닉을 몇 가지를 알려줄게. 이게 이제 면적 끼워넣기 그냥 등적에 대한 이제 테마야. 이건 우리가 이미 한번 했어요. 등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뭘 다루든 딱 3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등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빼기 함수. 요 hx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요 구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을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을
띄워넣기. 요거 세 가지를 딱 배웠어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제일 좋은 거를 하나를 쓰시는 게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대충 여기를 뭐 4 정도로 잡고 이차함수야. 그림이 오늘 이상하게 그려져요. 3차함수는 2차함수가 진짜 그림 완전 망했는데 3차함수를 다시 2차함수를 먼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잘 떠올려봐. 자,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의 근이 0과 4를 지나고 2차함수의 근이 0과 4예요. 이랬을 때 S1과 S2 S1과 S2가 뭐 같아도 좋고 뭐 달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가장 이제 오리지널 문제는 이런 식으로 S1과 S2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이게 3차를 F로 놓고 2차함수를 G로 놓읍시다. 가장 첫 번째 오리지널 식은 이렇게 되죠. fx 빼기 gx dx는 0이다. 이걸 풀어요. 왜냐하면 면적인데 정적분은 중간에 함수가 크로스가 됐으니까 정적분이 양수되다 음수가 돼서 0이 되는 이 상황이야. 이게 이제 기본식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계산으로 때려 박을 수가 있어. 무조건 계산으로. 근데 얘는 빼기 함수 구조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함수 자체를 빼기 함수로 봐요. hx라고 하는 애를 fx 빼기 gx로 놓는 거야. 그럼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hx가 3차 함수니까 얘를 밑으로 내린 s1과 얘를 밑으로 내린 s2가 같아지려면 게다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연스럽게 2가 되는 거지. 아니 대칭성 때문에 면적이 같으려면. 그래서 이 지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빼기 함수 구조를 보는 거야. 공식을 쓰는 거는 이제 두근 적분이라고 하는데 두근 적분이라고 이거는 알려줬어요. 내가 이름만 안 알려줬지. 그 적분을 할 때 테크닉적인 부분이 이런 게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0에서 2까지 x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지 말자. 일단 근을 하나를 빼고 x 빼기 1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0이잖아. 근데 x 더하기 3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얘를 계산을 할 때 일단 대칭성을 기준으로 계산에 대한 부분을 확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얘를 계산할 때 3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면 좋다 그랬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0과 2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0과 2에서 적분을 할 때 사실 여기 이 그래프가 사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플러스 3이지만 이게 1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0이 되면서 그냥 싹 소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만든다 그랬지. 그걸 어떻게? 3을 조작을 해서 얘를 x 빼기 1 더하기 4로 조작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된 애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여기서 0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3차식이 갑자기 2차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첫 번째 계산을 하려면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근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없애버리면 이제 이거 4만 남아요. 4에 x에 x 더하기 dx. 요건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면적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괜찮아? 면적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두근에 대한 적분이라고 그냥 재수생이 붙여놨어. 근이 두 개. 그냥 0과 2. 이거를 강제로 근이 두 개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근이 두 개짜리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는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x 제곱에 x 빼기 2. 얘로 강제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전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분리를 해갖고 0에서 2까지 요거 3을 따볼 때 그럼 x에 x 빼기 2에 3. 그럼 얘는 면적 공식 쓸 수 있고 면적 공식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적분을 할 때 어찌 됐든 간에 뭐 얘네들을 계산할 때 이런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 뭐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뭐 계속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교육과정 정상 대칭성 요거랑 공식도 교식 어쨌든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등적일 때 면적 끼워 넣기 이런 거를 쓰면은 좀 좋다고 했죠. 근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뭐 면적 끼워 넣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었잖아. 뭐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냥 비율을 이용해도 좋지만 여기가 S1과 S2가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끼워 넣어갖고 S1과 S2가 단순히 같은 이 상황을 면적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서 유리한 면적을 끼워 넣어서 얘를 삼각형 면적을 이용하고 얘는 이차함수의 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같다 이렇게 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워 넣는 면적은 이제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돼.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면적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4차함수가 나와갖고 좀 자 이게 하나가 더 이제 이 문제는 그때 추가가 되는데 뭐 그냥 요 정도는 다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걸 f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걸 fx로 적분을 하게 되면 3차함수로 적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기가 면적이 S1, S2를 적당하게 그 면적이 같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얘랑 얘가 면적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걸 적분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요거 두 개를 적분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S1만큼 어떻게 이게 내려오고 그 높이차가 S1이에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요게 비율이 여기가 이제 3차함수는 2대1 이런 비율이 있잖아. 이 비율의 근거가 여기가 중근 근 2개짜리 여기가 1개짜리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 근데 내가 후다닥 해갖고 그냥 거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더 합시다. 일반적인 이제 그래서 근이 2개짜리가 되게 중요해요. 뭐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식 자체가 A에 X 빼기 알파에 M, X 빼기 베타에 N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 됐을 때 여기 위치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가 이걸 fx라고 하고 이걸 fx라고 했을 때 이 위치가 여기가 근이 m차로 걸리고 n차로 걸렸을 때 이게 내분점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뭐 이거에 대한 계산은 그냥 미분하면 돼. 뭐 별거 없다 그랬지. 이걸 미분하시면 그냥 진짜 그냥 생 미분이야 이거는. n 떨어지고 x 빼기 알파에 m에 x 빼기 베타에 n 빼기 이렇게 됩니다. 요거 다 인수를 정리해서 밖으로 보내버리면은 요거는 뭐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하나 남고 요거 다 없애버리고 요거 하나 남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m이 곱해지면서 는 0이 되는 위치를 찾아. mx n 알파 m 베타 n 알파. 그래서 는 0을 해버리면 m 베타 n 알파를 여기에 m 더하기 n으로 나눠내고 나와요. 내분점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를 이용하면은 사실 계산을 할 거 없이 그냥 얘가 풀려. 자, 한번 볼게. 다시 봅시다. 이제 문제 볼게. 12번. 12번을 보시면 지금 구조를 보면 그림이 좀 실제로 이게 4차함수에서 이렇게 아래로 살짝 들어갔다 음수로 갔다가 이렇게 와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y는 2분의 1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4차함수인데 여기가 S1, S2예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에 여기 길이가 루트 5니까 뭐 여기는 뭐 좌표는 모르겠지만 길이는 알 수 있어요. 여기가 2와
1. 이 좌표를 알파 더하기 2로 볼 수가 있어요. 별거 없지? 자, 이걸 빼기 함수를 일단 해석을 합시다. 빼기 함수를 해석하면은 4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알파 더하기 2. 됐죠? 이 함수는 fx 빼기 2분의 1 x가 돼요. 됐지? 자, 이거 적분할 거야. 면적이 같다를 요거 그대로 똑같이 면적이 같다를 활용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적분해서 이제 0이 되는 위치를 좀 따져봐야 돼.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서 시작한다고 합시다. 이 S1의 면적만큼을 뭔지 몰라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 증가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S1만큼은 올라왔어. 그럼 여기 S2만큼을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높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됐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3중근 3대 2가 돼요. 3대 2. 근데 여기 길이가 2인 게 나와 있어. 여기가 3이 돼. 그래서 사실 계산 없이 그냥 요 알파인 값이 3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적분하고 면적에 대해서 함수값의 높이차 이런 걸로 해석됐을 때에 이제 문제를 내신 분은 아는 거지. 근데 해설 쓰는 사람하고 문제 맞는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요런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란 말이야. 이게 한 번에 뭐 딱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계산을 할 건데 두근적분이라고 아까 한 근을 2개짜리로 이게 4차 함수를 적분하려면 4차 함수는 대칭성에 맞춰도 3차 함수처럼 예쁘게 그냥 빵이 되는 그 위치가 너희들이 외우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뭐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근적분 공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도 이제 4차 함수 적분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뭐냐면 요거 10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f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x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0과 알파와 알파 더하기 2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 이 정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fx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처음 했었던 그냥 쌩으로 계산하는 거 걔를 계산하면은 f x 빼기 2분의 1 x를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0 요걸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 요걸 이제 계산을 이제 약간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를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넘어가면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요거예요. 이 정도는 나도 계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산이야. 이거 생으로 진짜 계산을 한다면. 그치, 뭐 이게 아무리 계산 능력이 있어도 모르겠어. 이거는 나는 너희들이 알겠지만 계산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계산도 안 하잖아. 자, 이거를 이제 근을 이용해서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두근에 대한 적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차 함수의 면적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도 면적 공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원래 이제 식이 있어. 근데 식에 대한 정리는 미적분에서 해야 되고 부분적분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외워놓읍시다. 이게 우리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이제 공식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근 한 개에 대한 이제 공식이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냐면, 자, 일단 전체가 여기 차수가 있어요. 적분을 했으니까 3차가 된 거야. 2차를 적분했으니까 3차가 됐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3팩토리얼로 들어간 겁니다. 3팩토리얼에 3의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근 하나 1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간 거야. 요거에 대한 증명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 그래서 이게 6분의 절대값 a라는 게 나온 거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근 2개, 근 하나잖아. 그러면 전체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되니까 4팩을 밑에다 깔고 근 2개, 근 1개. 그리고 4팩토리는 4, 3, 2, 1 곱하기야. 확통 뭐 그래도 한 번씩은 해봤겠지. 4차 함수 갑시다. 4차 함수. 4차 함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4차 함수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2개씩 들어간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3중분의 근 하나짜리. 그래서 이 면적과 이 면적. 자, 위에 거는 5팩토리얼로 들어갑니다. 5팩토리얼 분에 여기가 근 2개, 2개라서 2팩토리얼, 6팩토리얼로 개수가 생기고, 얘는 5팩토리얼 분에 얘는 3개, 3팩토리얼, 팩토리얼.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까먹으면 팩토리얼을 기억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이걸 이용합니다. 요 면적을 구하는 거. 그럼 5, 4, 3, 2, 1분의 2, 2. 3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개수로 들어가요. 자, 찢어봅시다. 근을 2개짜리를 만들어서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딱 봐도 알겠지만 x제곱,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부분을 x 빼기 알파 빼기 2 이렇게 볼 수 있지. 요것만 따로 떼서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아니다. 알파 더하기 2로 가야 되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가 근이 0과 알파 더하기니까 이 놈을 강제로 알파 더하기 2로 만들어야 되죠. 알파 더하기 2 빼기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x 제곱에 제곱 이렇게 강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놈은 빼내고 이 놈만 따로 2로 밖으로 나와서 2배 x 제곱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 x에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요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4차 함수의 면적 공식이 30분의 1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었고 간격이 알파 더하기 2의 5제곱 4차를 적분해서 5차가 됐어요. 요건 이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0과 알파 더하기 2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 거야. 면적에 대해서 이제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정적분으로 음수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2가 들어가고 얘는 12분의 1의 간격 알파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는 0을 찾는 거라서 뭐 다 없애면은 계산이 이제 깔끔해져. 그래서 얘네들을 근 2개짜리로 찢어내갖고 공식을 적용하는 게 이제 계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와, 이거를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나는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계산에 안 휘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계산은 싫다 생각을 하시는 사람은 해석 쪽에 좀 더 치중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이걸 알려줬다고 해서 이 계산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부러 공부를 할 때 이걸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할 때는 계산으로도 밀어붙여갖고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연습을 해야 될 거는 그냥 생으로도 계산을 해보시고 알려준 거 부분 적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적분에 대한 해석도 공부를 해서 익혀놓으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이게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이 정도 설명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13번은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틀리면 안 되죠. 자, 지수로그 함수에서 문제로 내는 요소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 지수로그 함수에서 정리만 할까? 지수로그 그냥 지수만 먼저 갑시다. 첫 번째, 및 A에 대해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두 번째, 정점. 이건 교과서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숨겨서 수능에서 문제를 냈단 말이야. 지금 여기 13번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한마디로 지수로 함수에서 한마디로 출제 요소가 뭐냐 하면 점근선이에요. 이거는 풀어본 사람은 답을 맞춰본 사람 알 거야. 점근선을 딱 맞춰갖고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냥 다 뻔하단 말이야. 증가 0,1 지나고 1,a 지나고 2,a 제곱 지나고 이런 정점을 지나는 게 함수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볼록성도 중요합니다. 볼록성. 네 번째, 그 다음에 점근선. 딱 요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가는 거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가 같이 엮이는 거. 그 다음에 로그 함수랑 같이 엮이면 y는 x 대칭이고 여기 이제 회전 대칭까지도 어쨌든 같이 들어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개 중에서 너희들이 이제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13번 지수 함수인데 밑이 고정이 돼 있잖아. 증가 함수인데 밑이 2의 마이너스 x 감소 함수인데 그러면 증가 감소 문제는 아니야. 이게 지수 로그에서 정점에 대한 문제고 정점 경계가 있잖아. A를 기준으로 이건 정점의 문제이면서 점근선에 대한 문제야. 볼록성은 아니죠. 그렇게 가면은 문제풀이에 어쨌든 뭐 이게 약간 치팅키 같은 건데 나올 만한 문제 요소를 미리 알고서 이렇게 슬쩍 보면은 적당히 때려 찍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점근선을 딱 맞추면은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뭐 그래도 간단하게만 또 얘기를 하면 자 A를 기준으로 점근선이 B랑 3B가 있어요. 오른쪽은 고정이야. 3B에 대해서 고정이라기보다는 좀 정해져 있어서 3B로 가고 이게 점이 오른쪽은 빵꾸.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근선을 B로 갖는 애가 증가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근데 밑에서 보니까 T라고 하는 애가 B보다 크고 K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근이 하나래. Y는 T를 걸었을 때. 그러면 B보다 큰 거 한 개 계속 맞춰 나가는데 이 한 개씩 계속 유지가 되는 애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라 이거야. 그럼 이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이게 K의 최대값, 요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모순이 돼. 왜냐면 3B가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B가 양수거든. 그래서 이거는 모순. 그래서 이런 상황 안 된다는 걸 이게 천천히 원래 따져가면 좋은데 나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수능 시험 때 어떻게 이거 정점 그러니까 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점 문제예요. A가 정해져 있지 않고 B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점 문제예요. 정점을 결정하는 얘기거든. 이게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증가 감소는 결정이 돼 있잖아. 볼록성도 결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없으니까 뭐 이 밑으로는 뭐 없어. 뭐 정해진 게 정근선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일단 너희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 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3B가 되는 거. A를 집어넣어서 3B. 그러면은 2에 A 더하기 3 왼쪽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게 3B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최대값 4B 더하기 8이 돼야 되고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5에다가 이걸 풀어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야지. 이걸 또 헤매다가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얘에 대한 그 요소가 교과 과정상 뭔지를 먼저 머릿속에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지수로 하면서 이거밖에 안 내. 안 내. 진짜야. 기출문제에서는 저거밖에 없어요. 삼각함수 하면은 방정식은 뭐 이제 조금 더 분류가 많으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하면은 대칭성, 주기성 무조건 이거 낸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 이거를 더 빨리 풀 수 있어. 그래야 그냥 뭐 딱 풀자마자 그냥 2, 3분 만에 툭 하고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의 요소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를 할게. 잠깐만. 이게 해설이 어떻게 나왔더라? 14번에 해설을 어떤 거 보고 또 어떤 건 안 보고 막 그래갖고 해설에서는 대수로 들어갔네.
해설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 문제부터 봅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t, ft에서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해요. y의 이제 절편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그냥 이거 뭐 별거 없잖아. x 빼기 t 더하기 ft. y절편이니까 여기다가 뭐 이제 y절편이니까 x에 대해 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ft 빼기 t에 뭐 여기 이제 gt에 대한 식이야. 근데 뭐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계산해갖고 문자를 이제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뭐 계산이 있어서 좀 섭섭한 문제긴 한데 상당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의 fk에다가 절대값의 gk 얘가 0인 거를 아니 뭐 절대값이니까 이것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얘도 0이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k라고 하는 게 자, 이제 한번 볼게. fk가 기본적으로 0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별거 없어.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야. g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편의 값인데 y절편의 값이에요. y절편도 0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다 이제 k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다시 쓸게. gk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에서 나와 있는 방법이야. k 빼기 k의 f 프라임 k 또 0이어야 되고 이것도 0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가 k가 0일 때 k가 0이고 그 다음에 f의 k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점의 좌표가 0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때 뭐 이제 함수값도 0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함수값이 이게 0이었으니까 k가 0이면 이게 0이잖아.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절편은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k가 0이 아니면 그럼 무조건 얘가 f 프라임 k가 0이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 fk가 0인 건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면서 거기에 기울기도 0이어야 돼. 근데 k는 0이 아니야. 그럼 적당하게 k라고 하는 데서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고 거기서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 3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뭐 이게 딱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해설을 약간 조금 더 보완한 방법이고 해설이 그냥 뭐 대수로만 그냥 밀어붙여 나갔고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뭐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그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라서 이러고 나서 이제 식을 만들고 그냥 fx라고 하는 애는 여기 뭐 그냥 그늘 알파라고 할 거야. x 빼기 알파의 최고차의 개수 1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돌리시면 됩니다. 별건 없어요. 마지막 계산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되게 잘 해놨어. 이 해석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잘 만들어놨어요. 좀 더 보여주고 15번은 뭐 우리 얘기할 게 없어.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뭐 너무나 많이 했던 거라. 이미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평가원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만 여기서 이제 관점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15번 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이걸 앞에서부터 밀고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시작해서 양쪽으로 퍼뜨려 갈 수도 있고 자, 첫째 항이 자연수는 꽤나 센 조건입니다. 그리고 A4 더하기 A5가 5가 됐으니까 3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기준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니까 당연히 A4 기준으로 A4가 3의 배수이냐 아니냐로 케이스를 나눠서 그냥 밀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항 뭐 이거를 A1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넣는 거는 너무나 힘든 작업이지. 그래서 A4와 A5 특히나 A4를 케이스로 나눠서 3의 배수냐 아니냐로 들어간다. 이거를 이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맞춘 사람. 요거는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개념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틀린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이거 자료 줄 테니까. 이거는 기본 문항이라. 자, 그 다음에 20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자, 이게 급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투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의 급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4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함수 fx로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원래 난이도가 무슨 말이냐면 연속함수 fx. 그러니까 처음에 멘트가 시작하는 게 함수 fx냐 연속함수 fx냐 미분 가능한 함수 fx냐 다항함수 fx냐 요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리지. 그렇죠? 다항함수라고 이제 물었을 때는 이거 다항함수에 대한 얘네에 대한 식을 만들어라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 다항함수 식 만드는 건 딱 3가지라 그랬어요. 근과 개수를 이용하거나 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교육 과정에서 끝이야. 요거 잘 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항함수 fx라고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멘트가 또 더 세분화되는 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냥 3차 함수, 이것도 완전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뉘앙스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더 들어갈 거니까.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요 부분을 이제 교재에서 하면서 함수랑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0번은 두 다항함수래. 그럼 두 다항함수에 차수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거 봤을 때 차수 결정. 그럼 이 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차수가 결정이 돼야 다항함수에 대한 뭐 세팅을 하던지 하지. 그래서 잘 찍어야 돼. 진짜 잘 찍어야 돼. 그러니까 찍는다는 게 뭐 별건 없는 게 여기서는 가장 큰 힌트가 리미트 무한대로 가는 거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가는데 gx 분의 fx의 제곱이 이게 수렴을 해야 돼. 이게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 값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연산이 가능한 거야. 이게 뭐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이제 k라고 하는 애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렴하려면은 차수가 동일한 상황이 돼야 돼. 그러니까 gx랑 fx의 제곱의 차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2차, 1차가 돼서 제곱해서 2차.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게 fx 기준으로 fx가 2차가 되면 여기 gx가 4차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위에 있는 식을 보고 그냥 빨리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 잘 찍어야 돼. 때려 찍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이거를 빨리 푸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1차, gx는 2차로 일단 시작을 해. 왜냐면 차수를 정해갖고 그 다음에 뭘 공략을 해버리면 운 좋으면 한 방에 풀리는 거고 운이 나빠봐야 2번이야 2번. 그래서 너희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때려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때는 정밀하게 이제 fx의 차수를 뭐 n이라고 하고 뭐 gx의 차수를 m이라고 해갖고 좀 정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는 필요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극한식이 이렇게 돼 있죠. f x 빼기 gx분의 g의 x 빼기 1. 요것도 수렴을 해야 돼. 요것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x 이거 항등식도 다시 한번 또 배울 건데 gx x 세제곱에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는다면은 뭘 집어넣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싶어야 돼요. 이놈 때문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싹 없어지면서 g0이 0 이런 정보가 나와요. 항등식이라서 여기다 또 뭘 집어넣어야 되지? 하면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도 의미는 있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 쓰이지는 않아. 근데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 6이지 6. x에다가 6을 집어넣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어넣는다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2를 집어넣어야 돼.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여기서 2를 물어봤기 때문에. 항등식에다가는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주변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값들을 이제 찾아줘야 돼요.
이걸 집어넣게 되면 F2는 G2라고 하는 애가 진짜 우연히 나와. 우연히. 이건 우연이야.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제 못 풀어. 이 2를 왜 집어넣어?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납득을 좀 해보세요. 그럼 이제 분모가 0이 되니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여기서 근이 생기면서 G, 0이 0이면서 동시에 여기다 2를 집어넣은 G1도 0이 되고 2차 함수니까 이제 근이 만들어지고 최고차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죠? GX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여기에서 뭐야? 1차에 2차 곱하면 2차고 여기에서 3차가 존재하니까 이 3차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GX의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2인가? 마이너스 2 맞지? 자, 그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슨 작업이야? 지금 근에 대한 작업, 이거 차수에 대한 작업, 지금 여기 있는 거 개수에 대한 작업 한 거야. 개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 계속 집중을 해야 돼. 이거 근에 대한 얘기인가? 차수에 대한 얘기인가? 개수에 대한 얘기인가? 저 근계차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뭐 어쨌든 됐고 21번 맞춘 사람 21 도형 문제 어려웠나? 자, 22번 맞춘 사람 그럼 이제 이 시간이 너희들 문제 푸느라고 좀 지체가 돼갖고 일단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21번 한번 봅시다. 21번을 이제 푸는 방법이 이것도 이제 뭐 우리 도형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풀이는 이제 엄청 많아요. 뭐 풀이 방법이야 뭐 10개도 넘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방식으로 얘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너희들이 이거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 선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쉬워질 수도 있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도 문제가 뭐라고 할까? 그냥 최근에 나온 도형 문제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 수능 문제랑 평가 문제가 뭐 엄청 세거나 아니면 또 너무 그냥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 한 번 이렇게 쓰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보조선이 너희들이 뭐 해설을 벌써 봤을 수도 있는데 보조선을 이거 연장을 해갖고 이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 나도 원래는 웬만하면 보조선은 안 긋는 거를 선호해요. 그 보조선이 잘 안 보이거든.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보조선을 이제 무조건 그어야 되는 거는 내가 딱 두 가지 얘기했었어. 이제 수평 보조선, 수직 보조선, 그리고 하나 뭐 굳이 더 하자면 원에 대한 보조선. 원은 이제 수직 나오면 원 그려지는 거니까 딱 세 개 말고는 보조선은 긋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해설은 연장을 해서 막 그으니까 이거 뭐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내가 푼 거 방법이랑 좀 달라서 어쨌든 두 가지를 방향을 한번 잡아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풀이 방법 이렇게 갈래가 쳐 나가는 거 있죠. 그거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가 B, O, A 수식에 여기도 수직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애가 뭐 이 정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길이 요소까지도 표현을 해볼게요. A, C에 대한 길이가 4루트 2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D에 어쩌고저쩌고 수직이 되는 점 2 했고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루트 2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D의 길이고 CD도 자, 일단 AD 길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예요. 요 놈을 도달하려면 자, 일단 원에 대해서 현이야. 원에 대해서 현이면 우리가 보조선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이제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들어가면 돼. 이건 이제 완전 기초 보조선이라서 억지로 하는 보조선이 아니란 말이야. 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수직. 뭐 요게 이제 기본 보조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가계 관계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원주각 요게 이제 중심각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얘기했지. 어떤 이제 도형이 나오면 길이로 나오면 혹은 각으로 나오면 걔네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심, 성질 이런 게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길이에 대한 요소와 각에 대한 요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그 성질들이 더 빨리 떠오른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요소는 뭐 이런 길이들 같은 거고 각에 대한 요소는 얘랑 얘가 2배 관계 있는 거. 뭐 내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로 여기 보조선을 긋는다면은 합동에 대한 각에 대한 길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보조선 이런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긋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나는 이걸 처음에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그었어. 현이 이렇게 CA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먼저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을 하나를 찾아내줘야 되는데 이 삼각형 CED 직각삼각형이라서 뭐 어느 각을 이제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이러고 나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수직이 되면은 이 각을 뭐 그냥 세타라고 해볼게. 여기도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평행선에 대한 키워드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평행선. 지금 여기 수직이라서 얘랑 얘가 평행하단 말이야. 평행선 나오면은 각과 닮음을 무조건 이용한다 그랬어. 여기 키워드야. 평행선이 나왔으니 여기 세타, 여기도 세타,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쨌든 동위각이라고 해요. 동위각, 억각. 동위각, 억각. 뭐 평행에서 쓰는 각은 뭐 동위각, 억각이 뭐 꼭지각도 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닮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뭐 이건 닮음도 뭐 풀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가능은 해.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 뭐 여기를 세타로 세팅한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그냥 일단 쓸게요. 3분의 루트 2 그냥 방향만 알려줄게요. 코사인 세타도 값이 나오지. 자 이런 상황이 나왔어. 자 세타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 이거랑 엮어갖고 어떻게 이거랑 엮어서 삼각형 얘네의 이제 CD에 대한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뭐 이건 사인 세타 분의 CD가 요 2R 하면 되는 거니까 CD의 길이가 4인 것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 자,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 방향인데, 이 방향. 자, 이제 여기서 또 결정을 해야 돼. 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길이가 나왔고, 길이가 나왔어. 각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거든. 그 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풀이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 1번 각, 2번 각, 3번 각. 어느 걸 이용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 돼. 다 돼. 근데 다만 조금 고난의 길이 있고 좀 짧게 가는 길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저걸 1, 2, 3번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형 문제는 한번 풀고 나서 얘를 답을 내기 위해서 플랜 B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그걸 연습을 꼭 해보시고 대충 방향만 알려줄게. 자, 3번 먼저 가봅시다. 3번 이게 해설에 나온 방법인데 이 각을 이용을 하려면 이 각과 연결된 부분들을 계속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 원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조금 들어간 부분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좀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각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여기가 2세타거든. 여기가 2세타. 보조선을 그 형태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서 각 D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타에 대한 정보 나왔잖아. 그럼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각에 집중을 하셔야 돼.
길이와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3번이고 뭐 해볼까? 1번을 해볼까? 1번? 1번. 1번을 들어가려면 뭐 여전히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번에 대한 각을 지저분해갖고 자, 1번에 대한 각은 현에 대해서 요 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릴까? 이거 다시 그립시다. 지저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여기 4루트 2, 여기 4 나와 있고 요 각이 재현각은 요거예요. 그치?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이 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조선은 당연히 뭐 이렇게 요 놈을 잡고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6이고 이게 2란 말이야. 됐죠? 그럼 딱 보이지 않아? 이게 지금 원주각 중심각 쓴 거야. 원주각에 여기 각이 1번 각이면 이쪽으로 가면 이게 2, 1 이렇게 되는 거지. 2배 1. 아니 잡아. 이 그림이 내가 이렇게 된 여기가 1번이야. 1번이야. 그러면 보조선을 이렇게 해도 여기도 1번이죠. 이게 같은 미쳤어 여기 미쳤나봐. 이렇게 현 여기에 대한 걸릴 거야. 현 여기에 대해서 걸린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은 다 1인데 이걸 중심으로 연결하면은 여기가 2배 1이 되고 이걸 반 토막을 내면 여기 하나가 어쨌든 1이 돼요. 1번에 대한 각은 뭐 사인 값이 3분의 1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역시나 각에 대한 정보, 코사인에 대한 정보로 바꿔갖고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되고 3번이 제일 고난의 길입니다. 집에 가서 3번을 해보세요. 나는 계산이 많아서 안 할 건데 너희들은 해봐야 돼. 해서 3번을 성공하시면은 3번이 미쳤어. 2번에 대가 그러니까 여기 현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구하는 거라 이게 다른 조건을 다른 데서 또 끌고 와야 되거든. 만만치는 않아요. 해봤는데 좀 A4 용지 좀 가득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채운 것 같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자,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향은 여러 개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 여러 개에 대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집중하는 포인트를 결정을 잘해야 돼. 난 이 각을 쓸래, 이 각을 쓸래, 이 각을 쓸래. 실패하면은 도형은 그냥 여기 2번으로 갔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빨리 체제를 바꿔서 1번으로 다시 돌아오고 3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해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연장을 해서 얘를 원의 일부러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설의 풀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저렇게 그냥 없는 걸 막 만들어내는 게 나는 도형에 대한 감각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타고나진 않아서 저런 게 되게 거북한 이런 상황인데 저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저 방법을 쓰세요. 사실은 이게 뭐 여기 수직에 대한 거니까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22번을 이제 뭐 조교쌤이 한번 해줬다고 하니까 가볍게만 해볼게. 나는 이 문제 자체가 교육과정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문제도 많이 돼요. 근데 평가원하고 수능은 이제 거기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맞춰서 내거든. 왜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 연속함수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육과정상 이렇게 해볼까? 기울기가 1이야. 이것도 기울기 1. 오른쪽 미분계수 1이고 왼쪽 미분계수 1. 이런 상태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 교육과정상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걸 건드렸어. 무슨 말이냐면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뭐 얘기가 길어져 갖고 하기가 힘든데 그냥 몇 가지 요소만 그냥 알아냅시다. 여기 나온 것만 할게요. 자, 일단 절대값을 씌워서 fx야. 자, 모양의 결정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음수에 있는 걸 양수로 하는 우리 이런 거는 많이 해봤지. 예를 들어서 절대값 fx라고 하는 게 x 빼기 2의 절대값.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0과 2를 그려놓고 이렇게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도 하나 그려서 함수를 적당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말이 최고차의 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가는 4차 함수 fx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gx에 대해서 이게 연속 함수인지 어떤 함수인지 뭐 알려주질 않았어. 그냥 함수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일단 아니고 게다가 연속 함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형태에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되어 있을 때 이거를 fx를 가지고 그냥 얘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 이유는 이 f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접어 올려서 오른쪽 함수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함수랑 이 함수 두 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보통은 얘를 이제 연속 함수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했지. 근데 불연속 함수가 되면은 fx의 개형은 무한계가 된다 그랬어. 불연속 함수가 되려면은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돼도 불연속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이 이제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공부할 부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요런 이제 개형을 찾아내시오라는 문제야. 자, 그럼 다시 절대값을 통해서 함수의 둘 중에 하나의 개형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4차 함수를 일단 그리는데 게다가 절대값 들어갔지. 절대값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은 근에 대한 얘기라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건 100%이 속에 있는 게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양수 음수로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4차 함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정도로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노멀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중간에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할게. 대충 뭐 요런 형태를 그렸다라고 칠게. 근이 되는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이게 문제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최고차의 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이야. 서로 다른 세 극값. 이렇게 되면은 극값이 같은 게 두 개예요. 극값은 함수값이야. 그래서 여기 극점은 세 개인데 극값은 두 개가 나와. 함수값으로. 그래서 이건 안 돼. 서로 다른 높이의 극대극소 얘네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근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면서 뭐 다른 요런 것도 이제 케이스 또 분류를 또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얘를 자, 이 함수를 대충 그려놓고 gx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 함수와 아래 함수 이 둘 중에 이제 이 개형을 선택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나와 있는 우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럼 g의 x의 오른쪽에 대한 기울기가 f 프라임 x. 자, 함수에 대해서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게 도함수죠, 도함수. 기울기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0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얘는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얘네의 기울기는, g 함수의 기울기는 무조건 증가 형태로 돼야 돼요. 그러면 gx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어, gx를. 왜냐면 기울기가 항상 증가해야 되니까 이걸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선택했는데 감소 형태로 기울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건너뛰어갖고 얘를 이제 타고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울기를 증가 형태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gx의 개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들어간 형태까지를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불연속이 됐는데 불연속 함수를 이제 연속으로 만드는 뭘 곱해갖고 hx를 곱해서 불연속 함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값과 왼쪽에서 오는 게 f하고 g가 바뀌죠. 여기서 f로 여기서 g로 가고 여기서 여기 이제 f에서 g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H에 대한 부분이 F의 오른쪽, 그 다음에 G의 이제 오른쪽, 뭐 왼쪽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을 G의 왼쪽이라고 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H의 A, 뭐 오른쪽 왼쪽은 다 상관없어요. HA 대충 얘를 곱해서 이게 같아지게 해야 되거든. 이게 뭐 바뀔 수도 있어. 이게 플러스가 돼도 뭐 마이너스가 돼도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 이 상황을 만들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얘가 H 함수가 이제 근 0을 만들어내는 상황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지금 함수값이 이렇게 건너뛰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이면서 반대 방향을 가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마이너스를 남기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극한값과 여기에 있는 극한값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 x축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제 부호가 여기 길이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근으로 그냥 다 때려 넣었으면 답이 나오는데 뭐 하여튼 여기가 이제 높이가 같으니까 뭐 h 함수도 얘가 이제 양수, 음수로 되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갖고 이제 값이 같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넣으면은 이제 h 함수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a가 이제 어디서 이제 갈릴지 모르는데 대충 x축이라고 한다면 x보다 큰 게 이제 요 함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로 놓는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뭐 근을 안 가져버리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연속을 만들려고 한번 이제 계획을 세웠더니 근을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 근이 두 개 있으니까 근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근이 두 개가 안 만들어져. 뭐 여기를 A로 놓으면 이렇게 선택되니까 여기 근이 하나만 나오고 뭐 이런 데를 넣어도 이렇게 되니까 근이 없고 그러니까 근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H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니 이 함수값의 입장에 있어서 뭐 한 이쯤에서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애가 양수와 음수를 곱해서 여기와 양수와 음수를 곱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런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어려운 게 있다면은 그냥 이 정도만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G'의 X 플러스거든. 우미분계수야. 그래서 G 함수의 오른쪽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라 여기에 이제 색칠이 되고 빵꾸 여기 빵꾸 색칠이 되고 뭐 이런 요게 이제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데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뭐 사실 이제 수능 요소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제시한 킬러 문항 있지. 그 킬러 문항에 배제되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으로 처리가 돼서 수능에는 안 나올 문제야. 왜냐면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때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의 기준은 이런 이제 요소가 이제 3개 이상 딱 2개까지만 넣게 되어 있거든. 교육청에서 제시한 게 그래요. 내가 뭐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뭐 5%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서 개형 판정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쪽으로 가면 28번 맞춘 사람 와 계산 능력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야. 나도 이거 계산하는데 진짜 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뭐 엄청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계산으로 때려 넣는 거라서 자 이거는 이제 뭐 대응할 수가 없어. 그냥 이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이런 정도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설을 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대충 뭐 그냥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해설 베껴 써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음함수 미분법을 했던 거라 이것도 그냥 해설하고 풀이가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음함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출제의 방법 그냥 뭐 교과서 상에서도 계속 내고 있는 거는 딱 그냥 3단계야. 관계식을 만들고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딱 요 구조예요. 요 구조 안에서 이제 어느 단계를 난이도를 더 올릴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 이걸 이제 도형 문제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가 A, B, 그 다음에 길이가 다 지금 이렇게 1,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Q,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식 잡아봅시다. 지금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AQ의 길이에요. AQ. 이게 F 세타로 되어 있어. 자, 도형을 이제 잘 봐야 돼. 도형을. 여기 길이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같이 껴있는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2야. 여기 1이야. 그치?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를 x로 일단 놓읍시다. 그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여기 2, 1. 자, 그럼 관계식을 세타랑 x에 대한 관계식을 두 개를 찾아줘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뭐 어렵지 않은 코사인 제2 법칙을 이용을 해서 1은 2의 제곱 위의 삼각형에서 갑니다. 첫 번째 식 x 제곱 빼기 자,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f 세타랑 같이 엮어줘야 돼요. 엮어주려고 했더니 이게 세타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이거는 뭐 사인 법칙 해설에 있는 이건 해설에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또 해보시고 자, 이 도형 이런 거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A 이게 뭐지? 가운데가 D인가? A, Q가 F 세타. 자, 어때요? 1학년 때 뭔가 봤던 도형 공식 같은 거 기억나지 않니? 혹시 기억나요? 피타고라스만큼은 아니지만 피타고라스의 뭐 그 다음 단계 정도? 파푸스? x제곱 더하기 f세타의 제곱이 2배에 여기 2제곱 더하기 1제곱 여기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들어가면 제일 간단한 식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거를 못 보는 이유는 이 원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원 때문에. 그래서 이 도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지. 이거를 분해, 도형에 대한 분해. 도형 분해가 별거 없어. 점과 직선과 원을 이거를 다 분해할 줄 알면 돼. 삼각형을 따로 볼 줄 알면 되고 원을 따로 볼 줄 알면 돼요. 그럼 이거 삼각형만 딱 그려놨을 때 사실 이것만 보면은 금방 쉽게 이해가 됐다면 분해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분을 해서 미분하는 거 뭐 별거 없잖아. f 프라임 세타를 구하는 거니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뭐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날아갈 거니까 2 f 세타 f 프라임 세타가 마이너스 2x의 dx d 세타.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 값 찾고 이 값 찾고 이 값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가 된 8분의 7을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인 걸 집어넣으면 x값이 나오고 x값 나오고 그 다음에 f세타 값도 그때 나오게 되고 요거 하나만 찾아주면 돼. 요건 어떻게? 여기에서 또 미분합니다. 이걸 미분하면은 0은 2x dx d세타 여기도 x가 있으니까 4의 x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의 dx d세타에 4의 코사인을 먼저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위해서 x 구하고 세타를 구하면은 다 줄줄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관계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뭐 도형이니까 풀이는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맞춘 사람. 30번. 30번도 방향만 알려줄게. 안 어려운데. 얘들아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밑에 있는 것들이 두렵게 하지. 자, 30번 방향만 잡아줄게요. 자, A에는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이야. 그 무한 등비 급수에 대한 얘기고
자, AN이라고 하는 게 뭐 A 아래 M 빼기 1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여기 밑에서 시그마 가조건 때문에 나오는 게 그냥 공식이죠. 1 빼기 R분의 A는 4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 R은 1에서 마이너스 1 이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려면 이제 무한등비급수에서 수렴하는 상황의 그림은 두 개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AN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해야 돼, 그치? 근데 양수로 그냥 감소하는 형태. 두 번째 어떻게?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형태.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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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수렴을 하려면 공비가 양수, 음수 두 개로 나누는데 이거 양수, 음수. 그 문제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려면 이런 거 낸다고.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게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어쨌든 가에서 1 빼기 R분의 A는 4. 뭐 우리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꼴 문제라 그래서 꼴. A와 R을 찾아내는 그 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BN이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되기를 AN과 뭐 구조는 모르겠어. 뭐 적당히 숫자가 나오면은 얘네가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는데 이게 숫자가 점점점 작아지면은 BN이라고 하는 애는 음수 형태로 여기 있는 애가 양수 음수가 뭐 번갈아 가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어 느낌이. 근데 얘네가 알파보다 작을 때 절대값 AN이 알파보다 클 때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되죠. 어떤 눈치를 채야 돼? 이 AN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절대값을 씌워놨네? 절대값을 왜 씌워놨지? 왜 씌워놨지?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요런 형태로 들어가겠구나. 양수음수가 번갈아 간다라는 거를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양수면은 의미 없단 말이야. 양수면은 그냥 AN으로 놓지. 자, 그래서 요런 형태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출발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BN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조건에서 이상한 모형을 원해요. BN분의 AN을 원해. 이거를 시그마를 해서 무한대 이렇게 하래. 얘네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은 P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이게 뭐 생소하니까 이거는 이제 만들어주면 되지. 이 모양에 대해서는 뒤집어서 다시 만들어주면 얘는 1이 나오고 다시 쓰면 AN이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AN의 제곱인데 AN이 알파보다 이렇게. 자,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얘는 지금 보면 무조건 음수야, 그렇지? 무조건 음수. 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음수가 되고 AN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점점 뭐 n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면서 음수로 더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전부 다 음수일 때와 아니면 전부 다 뭐 얘가 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알파라고 하는 이 경계가 중요한 건데 이제 하나 더 할까? 이쯤에 알파를 대충 뭐 한 이쯤에다가 걸었다고 할게. 여기가 알파, 뭐 마이너스 알파. 그럼 적당하게 얘네가 이제 요거보다 큰 상황이면은 요런 애들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요 상황, 요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제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P까지가 최소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1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얘를 최소로 되려면 전부 다 음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자, 뭐 이게 m이구나, 무한대가 아니고 m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은 p다. 계속 음수가 되는 이 경계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되는 이 알파의 경계가 되는 이 점을 찾아내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가 이제 어쨌든 m이자 그리고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p 더하기 1부터 해서 무한대. 요게 먼저 해석하기가 좋죠.
bn이라고 하는 애가 64분의 1인데 이 무한등비급수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값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에서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공식으로 계산이 되던지 아니면은 이제 망원급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간이 초과되는 이런 상황밖에 없는데 망원급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식으로 들어갈 거를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다 얘가 선택이 되는 거니 얘는 이제 저기에 있는 bn 얘네들로 끌고 가시면 되죠. bn에 대한 합이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정리를 하면 뭐 별건 없게 되고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이 있구나. 이쪽 알파보다 작을 때 bn에 대한 합이니까 얘는 1 빼기 r분의 여기 첫 번째 숫자가 될 거니 뭐 여기를 뭐 경계를 뭐 k 정도로 놓고 뭐 들어가셔도 괜찮고 식이 a에 더하기 1이니까 r에 p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뭐 얘를 이제 하려고 하니 뭐 우리는 이제 a, r 두 개의 문제였던 게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어. 그럼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고 그 식 하나에 대한 부분은 시그마 p에 여기 p까지의 pm 여기가 51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음수가 나와줘야 돼요. 음수로 나와야 되니 이쪽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되려면 얘가 돼야 되고 얘에 대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am분의 이제 5 얘를 이용을 하려면 뭐 공비가 역수가 되겠지. 여기 a 마이너스 am분의 5가 될 테니까 초항은 a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r에 이렇게 k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합공식을 쓰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핵심적인 거는 R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 잡는 거랑 거기에 대해서 합공식을 두 번 써라 이거고 그냥 식만 두 개로 분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조로 보면은 뭐 간단한 건데 결국에 이제 요 그래프 개형 너희들이 무한등비급수에서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요거 두 개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대부분 문제가 계속 이 얘기가 계속 여기 경계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어. 그 평가원에서는 얘를 경계로 해갖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눠갖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게 한 번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웠습니다. 작년 9평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거는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려서 어쨌든 이렇게 냈어요.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하고